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 발표를 맡게 된 조신엽 이재혁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이름은 어쏘입니다. 로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어쏘 변호사의 업무를 AI가 스마트하게 보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 보조 웹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범용 AI의 신뢰성 부족입니다. 지난 방학 때 아버지가 세무 관련 업무를 챗GPT에 물어보시며 도움을 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외국의 범용 AI가 수시로 개정되는 한국의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정확히 인지할지 의문이 들었고,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가짜 판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빈번하게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단방향 영상 매체의 한계입니다. 한문철TV 등 법률 유튜브의 폭발적인 조회수는 대중들이 법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정보를 찾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상은 일방향 정보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 개개인의 복잡한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인들은 고가의 비용을 내고 오프라인 상담을 받거나 법적 권리 찾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이미지식 생성을 원천 차단하고 검증된 한국의 실제 법률 데이터에만 기반하여 답변하도록 돕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사용자가 사건 파일이나 구체적인 경위를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하면 저희 AI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유사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실무에 가장 유용한 법적 근거들을 매칭해 제공합니다. 여기서 저희 어쏘가 가진 기존 시스템 및 일반 챗봇과의 확실한 차별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대화된 직관성입니다. 기존 법제처 사이트 등에서 법률을 찾으면 방대한 텍스트 속에 정작 중요한 법의 핵심 내용과 판례 요약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최상단에 직관적으로 보여주도록 AI를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절대적인 신뢰성입니다. 챗GPT처럼 AI가 답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법률 API와 자체로 구축한 실제 법령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서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세 번째는 비정형 입력의 편의성과 자동화된 검색 시스템입니다. 기존 법률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전문적인 법률 용어에 맞춰 정형화된 서식으로 내용을 다 간추리거나 정확한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저희 시스템은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일상적인 상황을 입력하더라도 AI가 그 문맥과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여 핵심 조문과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사용자의 리서치 및 사건 분석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법적 검토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과 구조입니다. 프로젝트는 3월 초 기획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시스템 환경 및 기술 스택입니다. 백엔드는 파이썬과 패스트 API를, 데이터베이스는 MySQL과 크로마DB를 채택하였으며 AI 모델로는 제미나이 3.1 플래시라이트와 KRSBERT를 활용했습니다. 역할 분담 및 개발 구조입니다. 역할 분담에 있어 저는 전체 AI 파이프라인 설계 및 백엔드를 담당하였고, 조신엽 학생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프론트엔드 구축, CCTV 시각화 부분을 전담하여 효율적인 병렬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를 업로드하고 AI 전처리를 통해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판례와 법령을 크로마DB에서 검색하여 크로스 인코더를 활용한 리랭킹으로 최종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1단계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글 파일, 워드 파일, PDF 등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업로드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여 표준화된 PDF 및 텍스트 형태로 자동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문서 깨짐 현상을 방지하고 처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2단계는 AI 기반 쟁점 추출 및 스마트 청킹입니다. 방대한 법률 문서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제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건 개요와 판결이 담긴 서론 및 결론부를 우선 보존하는 청킹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정제된 텍스트는 제미나이 모델을 통해 문서 유형이 자동으로 감지되며 소송의 유불리 요소가 구조화된 제이슨 데이터로 정밀하게 요약됩니다. 3단계는 이원화된 지능형 판례 검색 및 리랭킹입니다. 비정형성이 큰 민사사건은 국가법령정보 API를 호출해 인메모리 벡터DB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검색합니다. 반면 정형화된 형사사건은 크로마DB의 연구 컬렉션을 활용해 고속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이후 크로스 엔코더 모델을 통해 문맥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법리적 연관성까지 재평가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판례 20건을 최종 선별합니다. 4단계는 최종 리포트 생성입니다. AI의 환각 현상을 막기 위해 프롬프트 단계에서 시스템이 제공한 실제 판례만 근거로 답변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생성된 리포트와 원본 데이터는 MySQL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변호사들이 향후 변론 전략의 지속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률 자산이 됩니다. 향후 계획 및 확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을 도입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요청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생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여 보다 실서비스에 가까운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와 같은 AI 보안 기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한 문서 검색이 아닌 RAG 기반 법률 상담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검색 엔진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인 크로마DB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은 사용자가 정확한 단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크로마DB는 법령과 판례를 임베딩 과정을 통해 고차원 벡터로 변환 후 저장하고 사용자의 질문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벡터화하여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표현 방식이 달라도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아낼 수 있으며 법률 분야와 같이 문맥적 이해가 중요한 환경에서 더욱 높은 검색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AI 답변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색 결과의 벡터 거리 값을 활용하여 일정 임계값 이상 차이가 나는 문서는 프롬프트가 포함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생성형 AI가 실제 근거 없이 답변을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저장 구조 역시 목적에 따라 이원하였습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 대화 기록과 같은 전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 저장하고, 법률 문서와 같이 의미 기반 검색이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는 크로마DB에 저장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적합한 저장 방식과 검색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실제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크로마DB의 메타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검색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판례의 선고일, 법원 등급, 사건 종류 등의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저장한 뒤 벡터 유사도 검색과 함께 조건 기반 필터링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검색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 이내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된 형사법 및 민사법 컬렉션 구조는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향후 세무법, 행정법, 노동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다양한 법률 분야를 새로운 컬렉션 형태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 비대칭성이 큰 다양한 전문 분야로 확장 가능한 범용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데이터의 UI, UX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AI의 답변 근거를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된 법령 및 판례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작품 발표를 맡게 된 조신혁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이름은 어쏘입니다. 로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어도 변호사의 업무를 AI가 스마트하게 보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는 동안 먼저 어쏘 프로젝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쏘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 보조 웹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사건 파일이나 구체적인 경위를 입력하면 저희 AI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유사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실무에 가장 유용한 법령과 판례들을 매칭해 제공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핵심 기능들은 이어지는 서비스 시연을 통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의 시작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깔끔한 UI를 통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저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면책 조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률적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법적 면책 동의를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이 조항에 동의해야만 메인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통해 본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최종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동의를 완료하면 메인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이곳에서 사용자는 교통사고 경위를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사건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검증을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교통사고 사건 파일을 사용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건 파일은 경위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고 보고서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첨부할 수 있는 파일은 총 4가지로 워드 파일과 한글 파일, 텍스트 파일, 그리고 PDF 파일입니다. 이 중 워드 파일과 한글 파일의 경우 PDF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좌측에는 첨부한 사건 파일을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핵심은 우측 화면입니다. 먼저 시스템이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뒤 제미나이 API 기반의 모듈로 전달하여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2개를 도출합니다.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크로마DB에서 1차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색하고 이어서 SNU NLP 유사도 모델을 통해 키워드와 법령 간의 유사도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그 결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핵심 법령이 화면에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의 판매 페이지 이동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즉시 동일한 키워드로 판매 검색을 수행합니다. 이 역시 SNU NLP 모델로 유사도를 분석하여 상위 20개의 최적 판례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는 사건명, 선고일자, 법원명, 판례 내용, 그리고 항소인과 주문,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판사가 재판을 내렸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고 결론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나의 기록 기능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히스토리 관리 화면입니다. 과거 기록의 열기를 누르면 백엔드 서버는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법률 페이지가 즉시 렌더링할 수 있는 규격으로 재구성하여 응답합니다. 저희가 첨부한 파일을 요약하여 어떤 파일인지 내용을 좌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또한 다시 재연산되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크로마DB를 활용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검색 파이프라인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판례 데이터를 SBERT로 임베딩하여 크로마DB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질의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검색한 뒤 크로스 인코더로 재랭킹하는 2단계 검색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검색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 보조 서비스로 첫걸음을 떼었지만 크로마DB 기반의 의미 검색 기술을 토대로 향후 법률 전반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능형 정보 검색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3학년 2학기에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이번 1학기에 새로운 주제로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두 마쳐야 했기에 최종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 심리적인 조급함이 앞섰고 때로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막힌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팀워크와 협업의 현실적인 무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며 서로의 성향을 잘 아는 팀원과 함께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방향성이나 세부 구현을 두고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조율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개발 일정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모든 과정은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AI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기준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결과물을 단번에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와 수많은 변수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개발의 과정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방학 동안 구상했던 졸업작품의 주제가 있었는데 하드웨어 사양의 한계로 초기 기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오히려 사회적 이슈를 기획에 반영하며 다각적인 시야를 기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주 1, 2회의 정기회의를 통한 체계적인 일정 관리는 꾸준한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고 팀원 간의 의견은
대화와 설득으로 조율하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일부를 아우르는 개발을 수행하면서 초기에는 디자인과 화면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흐름에 있어서의 막연함이 있었지만 백지 상태에서 온전한 웹페이지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발자로서 뚜렷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어쏘의 발표를 맡은 이재혁, 조신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